자, 2회 11번부터 좀 볼게요. 자, 4명의 사람이 건물의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 운행하는 엘베를 2층부터 10층까지 중에 어느 층에 한 명씩 내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총 9개의 층에 내리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의자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빈 의자가 9개가 있는데 사람이 4명이 앉을 때 이웃하지 않는 경우랑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층수가 의자인 거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2층부터 9층이니까 사람이 내리는 층 4개를 제외한 사람이 내리지 않는 5개의 층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중간에 빈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다 6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니다. 14번에서 조건을 봐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홀수들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F1, F3, F5. 그 다음에 짝수들끼리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F4, 그 다음에 F6. 그런데 홀수들과 짝수들 사이에서는 그런 관계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치역이 4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건 몇 개야? 3개의 함수값이 필요하고 여기도 3개의 함수값이 필요한데 이 함수값들을 합쳐서 총 4개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3개를 골라주는 거지. 여기에 필요한 3개를 골라주는 거야. 경우의 수를 곱한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3개가 다 겹치는 거지. 그러니까 홀수의 함수값과 짝수의 함수값이 다 겹쳐버리면 전체 치역은 3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단은 치역이 되는 4개를 골라야 돼. 치역이 되는 4개를 골라야 돼. 6개 중에 4개를 골라. 그 4개가 뽑혔지. 그럼 그 4개가 만약에 1, 2, 3, 4라고 칩시다. 치역으로 될 수 있는 4개가 1, 2, 3, 4라고 치면은 여기 홀수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 4개 중에 그럼 3개겠네요. 그리고 짝수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 4개 중에 3개일 거니까 결국에는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봐봐. 6시사에서 어쨌든 6시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16 오케이? 16에서 뭘 빼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 뽑힌 애가 만약에 1, 2, 3이야. 근데 여기서 뽑힌 애도 1, 2, 3이면 어떡하지? 그럼 전체 치역이 3개가 돼버리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말이 모순이 되거든. 그죠? 이게 몇 가지가 있겠어요? 똑같이 1, 2, 3을 뽑는 경우 또 뭐 똑같이 1, 2, 4를 뽑는 경우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를 뽑는 4가지가 겹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겹치게 되거든요. 따라서 6C4가 뭐야? 15죠. 15 곱하기 12가 돼서 이게 180까지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16번으로 가볼 건데 봅시다. 1부터 6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힌 6장 카드가 있어.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한대. 근데 2가 적혀있는 카드는 1이 적혀있는 카드보다 오른쪽에. 그러면 1과 2가 순서가 정해졌죠. 그 다음에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왼쪽부터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근데 1도 홀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경험이 중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이 되는, 그러니까 조건이 2개잖아. 1이 적혀있는 카드보다 2가 적혀있는 카드가 오른쪽이어야 되는데 홀수끼리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홀수를 먼저 나열을 하지 말고 이게 포인트가 뭐냐? 1의 위치야. 알겠죠? 1의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이 6개의 칸이 있는데 1이 만약에 자 지금 2가 적혀있는 카드가 오른쪽에 와야 돼. 그러면은 1이 만약에 여기에 딱 놓이게 되면 2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1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1이 여기 있는 경우를 해보면 일단 1의 위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의 위치를 정하는 경우 수를 구해. 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보면은 1, 4, 5가 있고 2, 4, 6이 있는데 자유로운 건 4하고 6이야. 1, 3, 5는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의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을 나열을 해보는 거지. 그죠? 남은 애들 나열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1이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쪽에 놓일 거 아니야. 그럼 2의 위치는 그죠?
2는 사실 어디 오든 상관이 없어요. 1보다 무조건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5팩을 하면 돼요. 알았어? 자, 이 경우는 이제 5팩을 하면 됩니다. 5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3하고 5는 이렇게 놓이는 거랑 이렇게 놓이는 게 똑같죠? 이렇게 놓이는 거는 안 되지, 이건. 그러니까 똑같은 게 필요 없는 게 두 번 나와. 알았어? 3하고 5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아이들은 같은 걸로 놓으라 그랬지. 그지? 3과 5는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의 위치가 두 번째인 경우에는 1의 위치 봐보고 2의 위치. 2의 위치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를 누굴 고를 거냐가 중요한 건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뭐 아니면 뭐야? 4하고 6밖에 안 돼. 왜냐하면 3, 5는 여기 못 들어오고 2도 지금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를 먼저 골라줘도 괜찮아. 그럼 4라고 하자. 그럼 곱하기 2 일단 두 가지가 있겠네요. 4나 6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들 뭐가 됩니까? 이제 여기에 3이랑 5랑 2랑 6이네요. 그럼 이걸 똑같이 나열을 할게요. 그럼 아까처럼 4팩을 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3이랑 5는 자리를 바꾸는 거 안 되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1 위치에 따라서 자유로운 4하고 6을 왼쪽에다가 배열해주고 그리고 안돼 그 제약이 있는 3과 5나 2를 오른쪽에 배열해주면 되는 거야. 1의 위치에 따라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지? 이거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다 해보시길 바라고요.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세요. 자, 20번을 볼 건데 20번을 봅시다. 20번에는 첫 번째 A, B, C를 더하면 홀수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홀수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근데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합이 홀수, 홀수, 홀수이거나 짝수, 짝수, 홀수 순서 일단 냅두고요. 곱해서 3의 배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란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반대를 구해서 뺄 거예요. 일단 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겠습니까? 홀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접 볼까요? 135입니다. 그죠? 135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은 순서성이니까 중복이 다 되겠지. 그래서 27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3이 없는 거 1이랑 5만 가지고 만들면 2의 세제곱이니까 8개가 빠져서 1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짝짝 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B, C니까 짝수 홀수인 거지?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짝수 홀수니까 누구는 짝수고 누구는 홀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순서로 놓고 좀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이런 세팅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A, B, C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개겠습니까? 짝수 될 수 있는 거 3개, 그 다음에 짝수 3개, 홀수 3개, 그래서 3의 세제곱 똑같이 27이 나와요. 거기서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제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짝수도 지금 2, 4, 6인데 6이 없이 2랑 4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는 2 아니면 4, 홀수는 1 아니면 5 이렇게 나오면 결국엔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엔 몇 개가 빠져 여기도 8개가 빠져서 19가 나오는데 문제는 여긴 19개 끝이 아니죠. 지금 C가 홀수인 거잖아. 그러면은 B가 홀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홀수일 수도 있어서 곱하기 3을 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19에다가 그 다음에 57을 더해주는 76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몇 번이냐면 23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는 요건 잘 봐야 돼. 이거는 노가다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먼저 여기서 A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y는 x 플러스 3에 대해 대칭이다. 무슨 말이야?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a인데 얘가 지금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긴 거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a 값이 2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fx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 x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합성을 여러 번 하긴 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5번 합성한 거랑 35번 합성한 게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럼 이거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볼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합성을 여러 번 하는 거니까 30번 합성을 한 거에다가
5번 합성한 거를 집어넣어도 되죠. 근데 그게 f에 5번 합성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 이게 무슨 뜻이겠니? 그죠? 결국에는 f에 30번 합성한 거는 y는 x 자기 자신 된다는 얘기예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함수는 30번을 하면 자기 자신 된다.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예.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하필이면 f에 29 그랬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변에 역함수를 합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줄어들죠? 요거는 f에 29번 합성한 거하고 똑같고요. 따라서 얘랑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f에 29번 합성하는 거에 3의 값은 f 인버스의 3하고 똑같다라고 계산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직접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두 번째 3회에 10번부터 볼 건데 10번에 역함수가 하는 거네요. 자, 함수가 이렇게 절대값이 있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함수를 한번 써봅시다. x가 0보다 클 때는 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1분의 3x가 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3x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친구의 역함수를 잡아 볼 건데, 그죠? 역함수를 바로 구합니다. 그냥 구하세요. 역함수를 구하면은 여러분도 역함수 구하는 방법 있죠? 그지? 자, x 플러스 1에 3x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 숫자랑 이 숫자를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같이 바꾸거든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분의,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녀석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3x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식으로 얘랑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동시에 바꿀 거거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역함수 구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얘가 지금 y잖아. x의 범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y의 범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y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상황을 보고 찾아보시고요. 쌤은 이제 식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 식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x가 될 테니까 얘랑 똑같은 거는 3 마이너스 절대값 x 분의 x가 되겠죠.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몇 번을 갈 거냐면 11번을 갈게요.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괜찮은 문제인데 유리함수의 대표적인 성질, 대칭성을 묻는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F1부터 F30까지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제발.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점근선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지? y는 x 빼기 8이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3을 가지고 이 점근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를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x-3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3의 교점을 찾아버리면 얘가 지금 점근선 좌표가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랑 갈 수 있어? 둘을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돼. 2분의 31, 2분의 15.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 대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점이 2분의 31, 2분의 15야. 그 함수가 뭐 양의 방해도 음의 방해도 어쨌든 간에. 자, 봅시다. 2분의 31을 기준으로 이쪽에 같은 거리에 있는 값이 하나 있어. a라는 값이. 그럼 여기는 fa겠죠? 같은 거리에 있는 값이 또 하나 있어요. b라는 값이 있습니다. x가. 길이 같다고 칩시다. 알았어? 얘가 지금 2분의 31, 2분의 15인데 그러면 이놈의 함수값 또 있겠죠. 얘를 f, b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들이 대칭이잖아 지금.
뭐 떠오르는 거 없니? 대칭이야. 그러면 FA 구할 거니? FA 더하기 FP 얼마겠어? 2분의 15에 2배겠지. 점대칭 쌤이 여러분들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써줬거든요. F의 A 플러스 X 더하기 F의 A 마이너스 X가 2B. 모양이 어때? Y 값 두 개를 더하면 값이 일정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따라서 30일, 2분의 30일을 기준으로 좌우가 거리가 같은 거? 근데 정확하게 1부터 30까지야. 알겠죠? 그래서 F1과 F30을 더하면 30일, 보면은, 봐봐. F1, F30. X값 둘 더하니까 30일 맞죠? 그러면은 2분의 30일은 1하고 30일, 30하고 거리가 똑같네. 그럼 걔를 더하면 얼마? 얘는 15인 거야. F2하고 F29를 더해도 15인 거야. 아시겠죠? 결국에는 15가 몇 쌍에 나와요? 15쌍에 나오니까 225입니다. 알았지? 대칭성.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19번 볼게요. 19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연립을 좀 해봅시다. 연립을 해서 지금 교점을 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Q좌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단순하게 y는 x하고 그 다음에 루트에 2의 x-a 플러스 a를 연립하면 돼요. x-a 하고 루트에 2의 x-a 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는 거지. x-a 전체 제곱은 2의 x-a.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지금 하나가 지워지고요. x-a가 2가 되면서 x가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잘 봐. 여기 좌표가 Q좌표가 a 플러스 2, a 플러스 2라는 건 여러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PQ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PQ 길이가 그냥 2루트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2인 거고,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삼각형 이야기가 나오면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뭐 이것보다는 사실 뭐가 더 좋은지 알아? 이게 더 좋은 거야. 수선으로 내렸을 때 이게 높이. 여러분 이 중점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이 중점하고 여기 좌표가 얘들 사이의 거리가, 그리고 얘가 지금 각도상으로 봤을 때 얘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왜냐하면 수직이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이 중점을 m이라고 하면 m과 r의 길이가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은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에요. 루트 6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6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m에서 r까지의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이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얘는 루트 3이겠네.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3에서 앞쪽으로 루트 3을 가면 여기는 3이겠죠. 그죠? 따라서 m 좌표가 3,3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m 좌표는 y는 x상에 있으니까. 잊지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직선, 이 직선 y는 x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죠? 그걸 활용하는 거고, 이게 y는 x이기 때문에 얘랑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45도. 그러면 직각 2등변 삼각형 떠올리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20번 같은 문제는 일단은 이걸 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하고 나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확실하게 순서가 정해진 거, 그러니까 순서가 결정이 된 아이들부터 좀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은 확실한 건 뭐야?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순서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어디 있든 상관없는 애들은 빼고요. 일단은 A가 B보다 더 커요. 그 다음에 DF고, 자, D하고 F는 순서가 정해져 있네. E도 여기 써야 돼. 그 다음에 C는 D보다 크면 되는 거고, D보다만 크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A도 알 수가 없죠. 예, B, D. B는 확실하게 어디야?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자유는 자유롭게 A하고 A하고 C죠. 넣어주는데 아무데나 넣을 수 없고 이 두 개의 관계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A하고 C가 어디 들어가면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C는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C는 D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C는 몇 가지? 세 가지야. A는 B보다 크면 되거든. 그러면은 잘 봐. B보다 크다고 해서 네 가지로 보이지만 아니야. C가 자리를 잡았어. C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놓을 수 있어. 그래서 A는 다섯 군데 놓을 수 있어.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A를 먼저 놓는 건 비추. 맞지? A가 B하고 D의 사이에 올 수도 있고 어디 올 수도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C를 먼저 놓는 게 좋아. 맞지? 이렇게 하면 엄청 쉽게 답이 나오죠? 따라서 15가지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확실하게 순서가 정해진 것만 따지면 돼요. 자, 22번인데 22번은 일단은 요 직선이 기울기가 2라 그랬어. 그리고 n을 지나니까 요 직선은 바로 구할 수 있죠? y는 2x-n으로 하면 되나? 그죠? 그 다음에 a하고 b라는 좌표 당연히 무슨 관계? 대칭인 관계. 그럼 요 길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요 길이는 직선의 기울기 2니까 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 항상 여러분들이 직선에서 기울기가 나왔을 때는 길이를 요걸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n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a하고 b가 대칭일 거란 말이야.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좀 따로 따올게요. 이렇게 따온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기울기가 2잖아. 그럼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이 가운데가 n이라고요. n. 알았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럼 뭐 얼마든지 이제 n에 대한 식을 만들어 둘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일단은 넓이를 구하려면 두 번째 뭘 구해야 돼? 첫 번째가 요 길이잖아. 요 길이가 지금 이 삼각형의 뭐가 되는 밑변의 길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지금 높이, 요 높이 지금 보이나요? 요 높이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0,0과 요 길이는 0,0과 y는 2xn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루트 5분의, 그죠? 루트 5분에 넣으면 n인데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을 곱해서 이게 자연수가 돼야 돼. 나누기를 한 게. 알았지?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 이제 저 빗변의 길이만 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A하고 B 좌표 요 둘 사이의 거리. 알았지? 뭐 연립을 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는데 두 근 사이의 차를 구해도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x 빼기 n 분의 n 더하기 n은 2x 빼기 n,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그죠? 요 밑변의 길이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루트 5를 곱하면은 여러분들 빗변의 길이 AB가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5분의 n에다가 루트 5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근의 차 할 건데, 그러면 지워져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뭘 뽑아내면 되느냐? 2분의 n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게 자연수가 되면 됐겠다 이런 거지.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구해요? 이 방정식을 정리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수가 있죠. 2차 방정식이니까. 알았어? 계산을 해봐봐. 그렇게 되면은 양변에 x-n을 곱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지금 n을 넘겨요. n을 넘긴 다음에 x-n분의 n에다가 2의 x-n 이렇게 되죠. n을 넘기면, 그러면은 그냥 n은 2의 x-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 이용하면은, 그죠? 두 근의 차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잡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4회는 10번부터 볼 거거든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그랬는데, 자, 치역이 4개짜리는 어떻게 하라 했어? 요거는 지금 5개에서 4개로 가는 거는 그냥 분할 한 다음에 분배하라고. 그죠?
분배하라고요. 분할하고 나서 분배하는 걸로 갑시다. 5개를 4팀으로 쪼갤게요. 5개를 4팀으로 쪼개는 방법은 2개 하나죠. 그럼 5C2 곱하기 3C1 곱하기 2C1 곱하기 1C를 한다. 그럼 똑같은 게 지금 세 종류가 나왔으니까 3팩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분할이야. 여기까지 분할을 한 거고 거기다가 4팩을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자 그리고 나서 16번 문제인데, 16번 같은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원에서 지수로그에서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얘들 일단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F하고 G하고 H 중에 서로 연관이 있는 애들이 좀 있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보면은 fx하고 gx 볼게요. fx하고 gx를 봐보면은 그 전에 그래프를 봐보면 역함수들도 막 보이네. 그죠? h 인버스도 보이네요. 그리고 f하고 g도 지금 서로 역함수 관계인 것처럼 보이죠? f하고 g도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f 인버스 x가 gx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만들어 보면. 그러면 자 그림에서 봐보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P2는 보자. P2는 얘가 지금 원래 함수잖아. 원래 함수고 얘가 지금 역함수야. 그럼 당연히 여길 누가 지나고 있겠어? y는 x가 지나고 있겠죠. 따라서 y는 x 위에 점인 건 너무 당연하고, 니은 볼게요. 니은은 지금 보면은 기울기야. 그죠? 기울기입니다. x2하고 x1인 거야. 그지? 자, x2랑 x1 여기거든요. 여기 기울기거든요.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얘인데, 이게 지금 y는 x 대칭이죠. 서로 직선이.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1이다. 이미 알고 있죠. 두 직선이 y는 x 대칭이면 y는 x인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1입니다. 역수관계예요. 기울기가. 자, 디귿 볼게요. 디귿은 요 k 플러스 1분의 k하고 k의 요 정치를 봐봐. 요게 뭘까? 자, 함수가 지금 h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hx라는 함수가 x 플러스 2분의 2k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분의 k가 나오겠어? 센스있게 생각해봐. 2k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은 x가 2k일 때 y2, 자 y2는 어디 있는지 봐봐. y2는 지금 여기 위치에 있죠? y2가 여기 있네요. 지금 y2가 2k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랑 k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근데 k는 여기거든요. 여기죠. 요 라인이야. 그지? 그러니까 y2가 나왔으면 사실 x2랑도 비교해도 상관없는데 y값으로 비교가 가능한 게 지금 k보다는 작죠. 그럼 2k가 어디냐? 2k를 어디다 넣어야 돼? 유리함수에 넣어야 되거든? 그죠? 유리함수 hx에 넣어야 돼. 이해됐니? 자, 그렇게 되면은 2k 값이 어디? 2k 값은 이 정도 있겠죠. 그럼 2k를 대입하게 되면 함수값이 여기 나와 있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k 플러스 1분의 k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y2가 더 큰 게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19번인데 19번도 의미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볼게요. a 플러스 c 그대로 두고 b 자리에 fa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 자리에 fc 들어갈게요. 보통 이렇게 생긴 모양이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뭐였지? 기울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a 빼기 마이너스 c, fa 빼기 마이너스 fc.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a, fa 하고 그 다음에 c, fc가 아니라 마이너스 c, 마이너스 fc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좌표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5에서 8까지만 일단 그려요. 오케이? 이 유리함수를 5에서 8까지 한번 금방 그려볼게요. 자, 쌤이 이제 그려봤는데 지금 보면은 a가 5에서 8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C는 지금 5에서 8 사이지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FC는 원점 대칭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 그래프를 원점 대칭 시키게 되면은 마이너스 C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A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거의 최대값, 선생님 뭐라 그랬어? 기울기라 그랬지. 기울기입니다. 그럼 두 점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찾아주시면 돼요. 두 점을 이은 기울기가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 어차피 근데 대칭이라서 두 점은 대칭 이동시키는 것들이라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기울기와 가장 작은 기울기를 찾으시면 돼요. 알았지? 이해됐습니까? 두 점의 좌표가 완전 대칭일 필요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게 지금 어떨 때 가장 완만하게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지나갈 때 가장 완만하게 지나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A가 2점, 마이너스 C가 2점일 때 기울기가 가장 최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접할 때가 가장 크겠죠. 이렇게 접할 때가. 그지? 그래서 접할 때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접할 때는 그냥 y는 mx라는 직선이 누구랑 y는 x-4분의 2x-9와 어떨 때 서로 접할 때로 관계식을 만들어서 계산하면 돼. 판별식 0이다. 알았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건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그랬는데 양쪽 끝점은 여기도 확인을 원래는 해야 돼요. 알겠지? 이제 함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봐봐. 우리가 이제 원점이 있고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접선을 긋는 게 이제 최대가 되겠지만, 그죠? 만약에 함수가 여기까지만 가다가 잘렸다. 그러면은 접선이 아니라 그냥 이 끝을 이을 때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접하는 게 무조건 최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끝점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8, 이게 8, 얼마야? 4분에 대입하면은 이게 8을 넣으면은 8,4분의 7인가요? 요 기울기랑 이 접할 때 기울기랑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주는 게 원래 맞습니다. 알았지? 자, 21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우리가 집합에서 풀어봤던 이야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조건을 보면 원소가 3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a에 들어가면 x 플러스 7은 a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부터 15까지 자연수 중에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원소를 잡아야 되지?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애들,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8이 들어가지 못하고 8이 들어가면 15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던가 8 혼자 들어가던가 이렇게 세트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2랑 9도 마찬가지. 2는 이렇게 따로 가야 돼. 그치? 2가 들어가면 9는 못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우리 집합에서 했을 때 이렇게 갔었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3이랑 10도 마찬가지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4랑 11도 마찬가지고 5랑 12도 마찬가지고 6이랑 13, 7이랑 14 이런 애도 다 마찬가지야. 이 중에 하나씩만 가능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일단 집합이 좀 특이한 게 1, 8, 15짜리잖아. 여기 후보에서 내가 만약에 한 개를 뽑는다.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 하셔야 돼요. 8 혼자 뽑히는 게 아니에요. 1만 뽑을 수도 있는 거야. 1이 들어가면 8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 15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를 뽑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를 뽑았어. 근데 원소가 총 3개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 2개짜리 묶음의 총 6개의 그룹 중에서 6개의 그룹 중에 2개의 그룹을 골라서 이렇게 2개를 골랐다고 치면 3이나 10 중에 하나 2가지, 4나 11 중에 하나 2가지가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3 곱하기 6시 2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원소를 2개를 뽑는다면 이때 2개를 뽑을 때는 1과 15가 무조건 뽑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원소가 2개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6개의 그룹 중에서 한 가지 그룹을 꺼내서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1 곱하기 6시 2 곱하기 2가 될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도 안 뽑을 수도 있는 거지. 따라서 0개를 뽑는 경우,
빵개를 뽑는 경우에는 당연히 6개의 그룹 중에서 3개의 그룹을 골라서 각 그룹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씩이 존재하겠지. 그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는 이 3개의 값을 모두 다 더해주는 게 정답이 될 겁니다. 알았죠?